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수요일 수령절대주의 북한학 제163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일성 족속이 수립한 북한의 사이비 관광 문화에 임할 때마다 북한 주민들이 겪는 온갖 고생, 고욕, 지겨움을 김일성 족속이 제창하는 소위 답사관광, 등산관광, 온천관광, 체육관광, 치료관광별로 범일반화해서 통속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위 답사관광에 임하는 북한 주민들의 고생, 고욕, 지겨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북한 주민 사이가 임할 수 있는 소위 답사 관광에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와 평양 단체 견학, 그리고 국제친선전람관 단체 견학과 신천박물관 단체 견학 등이 속합니다. 이 중 백두산지구 답사 관광과 평양 견학 기간은 보통 왕복을 포함해서 한 주일 또는 열흘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면 먼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시 겪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과 고욕부터 일반화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위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는 도보 행군을 전제로 합니다. 이 기간은 출발에서부터 돌아서 귀환하는 날까지 매일이 각종 정치 행사 일정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매일 아침 단체로 모여서 노동신문 독보에 임한 뒤 답사 행군 노정에 있다는 소위 김일성 족속이 거룩한 자국 관련 선전을 들어야 합니다. 또 답사 노정에는 김족속 동상 기념비들 앞에서 꽃다발 증정과 충성맹세를 다져야 합니다. 그리고 답사 행군 시에는 대호를 지어 걸으면서 혁명가요 대열 합창 경연, 혁명구호 외치기 경연 등을 해야 하며 중간 휴식 시간에는 오락회 경연까지 해야 합니다. 답사 행군시 하루 세끼를 위한 대열별 한일 빨치산식 작식 경연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즉 밥 짓는 경연을 한다 그 소리입니다. 저녁이 되면 대열별로 모여서 30분 이상 칭찬과 비판을 동반하는 하루 답사 행군 정령을 총화짓고 역시 항일 유격대식으로 우등불을 피워놓고 천막안에서 취침을 해야 합니다. 이 일정을 열흘 이상 노상에서 겪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정해진 시간에 숙소를 나오면 저녁 정해진 시간이 되기까지 어떤 급한 사정이 생겨도 숙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추나추동 종일 바깥에 있어야 합니다. 그 와중에도 토요일이 되면 답사용으로 모아진 당 사로청 등 임시 조직별 생활총화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답사 일정 때문에 답사 대원들은 어딜 가나 서기만 하면 앉고 앉기만 하면 좁니다. 소위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 대원으로 뽑히면 절대다수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그 단체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북한 경내에는 그런 유사 군복을 파는 것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각박한 생활 형편에도 부모 형제 지호 주변까지 십시일반으로 만들어 대거나 아니면 빌려서 입혀 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답사 행군에 걸려들어서 거의 보름간 개고생을 한 사람들은 돌아와서는 뒤에서 모르고 한 번이지 두 번 다시는 안 간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동신문을 필두로 한 북한 언론들이 선전물을 보면 이 작태들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지방주민 평양 단체 견학식 겪는 고생과 지겨움을 범일반화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주민 평양 견학은 도보가 아닌 기차로 이동하는데 역시 기차칸 안에서부터 순간도 휴식을 취할 수 없습니다. 떠나는 날부터 도착할 때까지 열차 안에서 오락회 경연에 임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식사 이후 단체로 노동신문 독보 및 하루 일정 통보 시간을 약 40분간 가져야 합니다. 견학 첫날에는 무조건 김일성 생가라는 만경대 고향집과 만경봉이 김족석 선산을 참배해야 하며 저 만수대
언덕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쌍동상을 참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에서 김족석 동상 기념비들부터 먼저 참배해야 하며 김족석 관련 업적 독성 선전을 서서 장황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견학시 교통편 제공, 이건 김족석이 특별히 관심하는 평양 견학 단체 외에는 평양 지하철 또는 평양의 일반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며 웬만한 거리는 도보로 다녀야 합니다. 평양 견학시 숙소는 역시 아침 집합 구호와 함께 나서면 어떤 경우에도 저녁에 제정된 시간이 될 때까지는 숙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점심 식사 제공, 이것은 나름 단체 식사 예약에 따라 진행되는데 줄을 서서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시간까지 계산하면 평균 3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또 모여서 하루 견학 정령을 칭찬 비판의 형식으로 진행한 뒤 취침 통보에 따라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이런 평양 견학 일정 때문에 견학 단원들 역시 어딜 가나 서기만 하면 앉고 앉기만 하면 좁니다. 다음 묘향산 국제친선 전람관과 신천박물관 견학시 겪는 고생과 피곤을 범위반화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묘향산 국제친선 전람관 견학 실태입니다. 북한 경내에서 묘향산 국제친선 전람관을 견학한 주민의 거의 80%는 평양 시민들일 것입니다. 지방인 경우는 묘향산 야영이나 휴양을 간 경우에만 일정상 그곳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에게는 개인 견학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1970년대 말에 김정일에 의해 세워진 묘향산 국제친선 전람관 견학은 김정일이 김일성의 향산 휴양소를 염두에 두고 수령 안위를 내세워서 당일치기 특별 열차 왕복 시간표까지 직접 작성해 놓은 것입니다. 평양역에서 전날 밤 12시에 출발, 다음날 밤 12시에 귀환이며 이것은 오늘날 김정일 유훈으로 둔갑해서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기자 생활을 하던 1980년대 이 국제친선 전람관에 2번이나 단체 견학을 갔었습니다. 밤 12시 기차를 타서 새벽에 향산역에 도착할 때까지 그놈의 단위별 부서별 오락회 경련으로 한시도 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국제친선 전람관 근방에는 어떤 식당도 없기 때문에 하루 세끼 도시락은 각자가 형편껏 준비해야 합니다. 오전 9시 국제친선 전람관 견학이 시작되면 주변에서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집니다. 졸다가 넘어지는 사람, 졸다가 전시품 보호 유리에 머리를 박는 사람 등등.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보호 유리들에는 졸음주의라는 종이 경고문이 떡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견학단들이 졸았는지 관람 도중에 약 10분간 눈을 붙이도록 만들어 놓은 은근한 조명이 켜진 수면 홀까지 있습니다. 소위 휴식 장소입니다. 이런 시스템 때문에 저는 물론 묘향산 국제친선 전람관 견학을 다녀온 사람들 절대 다수가 구소련이나 공산중국이 김일성 족속에게 선물한 덩치가 큰 승용차들과 아프리카의 어느 대통령이 선물했다는 거대한 코끼리 상가 외에는 거의 기억을 못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쭉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북한인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장장 80년이 되어오는 김일성 족속 노예 체제를 끝장낼 때가 되었습니다. 북한인민이 진정한 자유해방을 위해 공포를 딛고 힘을 모아서 김일성 족속을 반드시 몰아냅시다. 그 길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